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이 협력 강사 김연수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 8월달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품을 이베이에 등록을 했는데 잘 안 팔린 경험도 많이 하셨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항목별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오늘 그래서 쭉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내가 상품을 고쳐 나가야 되고 어떻게 또 더 나아가서 잘 팔리는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지까지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4분기에 떤 게 있죠? 큰 이벤트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첫 번째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할로윈 데이가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 더 있네요, 사실. 12월 달에 있는 크리스마스. 자, 이 세 가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또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떤 제품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유튜브를 제가 개설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웨버리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웨버리 이베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생긴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거는요, 내상점 건강검진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으면은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출이 안 되거나, 클릭이 안 되거나, 구매가 안 되는 거나, 라고 했을 때, 어디서 좀 새는지 원인을 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 상점에 있는 물건들이, 왜 안 팔리지? 다른 사람들은 왜 잘 팔리지? 먼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셀러가 뭘 잘 팔고 있는지를 좀 엿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엿보기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잘 팔리는 셀러 벤치마킹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나가는 상품을 내 샵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자, 한마디로 소비자 관점으로 좀 뭔가 이렇게 후킹이 잘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인데요.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갔을 때는 현지 창고를 이용한 마진 극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현지 창고라는 건 뭐냐면요. 이베이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매가 되는 나라가 특별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독일이면은 독일의 수도가 있고 미국이면은 US가 되겠죠. 자, 이렇게 현지 나라 잘 팔리는 나라가 있으면요, 현지 창고에다가 갖다 두면은 마진을 정말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CJ 대한통운으로 물건을 받거나 보낼 때 대략적으로 여러분 얼마 드세요? CJ 대한통운? 아니면 로젠택배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대략 3,500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여러 건을 보내면 3,000원으로도 낮아지는 분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현지에서 현지로 보내면은 되게 배송비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마진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I로 리스팅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까지가 오늘 배워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상점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데요. 구간별로 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출, 그 다음에 클릭, 그다음 구매. 자, 이렇게 플로우가 이루어지겠죠. 노출이 되고 클릭이 되고 구매가 되고. 그래서 구간별로 어떤 게 잘 안 되는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노출이나 클릭이 안 나올 때. 자, 이 두 가지는 좀 묶어서 가게 되는데요. 노출이 안 되거나 노출은 되는데 클릭이 없다. 자, 이거는 검색 노출과 첫 인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제품을 여러분들만 파는 건 아닌 제품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에는 일단 제목에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베이에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베이에 올리자마자는 48시, 아마, 그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48시간 뒤가 돼야 제대로 노출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48시간 뒤에도 검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베이 판매자 센터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가 제목에 잘 들어가 있는지도 당연히 검색을 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키워드와 내 키워드를 비교해가지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것도 보충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자, 카테고리. 간혹 가다가 뭐 신발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신발이 아니고 뜬금없이 뭐 아트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카테고리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노출이 키워드로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찝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같은 제품을 여러 명의 셀러가 판매하고 있다. 여러분 같은 경우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자, 어떠한 썸네일을 먼저 클릭해볼까? 이런 걸 고민해보면서 썸네일 한 장을 정말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상 뒤에 들어가는 사진들은 뭐 한 두 장, 세 장까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썸네일 제일 첫 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릭은 됐어요. 그렇게 썸네일을 잘 만들어서 클릭은 되는데, 구매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상세 페이지에서 내가 구성과 설명이 충분한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후발주자로 제품을 올리는 경우에는요, 상품 설명으로 좀 다양화를 할 수가 있는, 다각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쟁사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근데 제가 최저가 검색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예를 들어 뭐 80달러 이하로는 저희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던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웨비나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있죠. 바로 단가를 낮추는 방법. 그래서 저번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단가 낮추는 방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올려놓은 배송비, 그리고 플러스 제품 가격 있죠. 제품 가격. 요 두 개를 합한 이 총 금액이 남들보다 경쟁가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배송비만 낮고 제품 가격이 높아버리면은 노출에는 좀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저는 이제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으로 세팅을 좀 해놓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 설정. 야, 이것도 놓치는 분들이 꽤 많은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 2년 전으로? 자, 그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아마 발발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우크라이나로 배송을 못 보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최근에는 또 뭐 이란이라든지 중동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배송을 못 보내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꼭 배송 가능한 국가, 배송 불가능한 국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배송 가능한 국가로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의외로 여기서 많이 막힌 셀러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K패킷이나 뭐 EMS나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나라를 제가 정리를 쭉 다 해놨습니다. 자, 이 페이지 여러분들이 캡처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8개국으로 지금 우체국에서 배송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배송 그 제외되는 나라 있잖아요. 배송 제외해야 하는 나라들. 자, 그런 나라들은 여기 없는 나라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배송 가능한 국가로만 꼭 세팅을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배송을 못하는 나라에서 받을 경우에는 추가 배송비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재배송비를 받아야 되지만 사실상 이베이에서는 재배송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팅 운영 현황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생님, 상품 등록을 10개 했는데 잘 안 팔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10개 등록해놓고 잘 안 팔린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수가 많아야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총 등록 상품이 몇 개가 되는지 이베이 들어가셔가지고 리스팅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카테고리별 등록 개수도 확인을 해주세요. 이베이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판매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별로 내가 어떠한 제품들이 몇 개가 세팅되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잘 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 카테고리 전문몰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체크리스트도 맨 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 체크리스트도 캡처해 두셨다가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베이 스토어를 점검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스토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다른 셀러 엿보는 파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말 그대로 남을 알아야 내가 잘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싱 인사이트라는 거를
실태 시장을 읽기가 가능한데, 자, 이 소싱 인사이트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여기 리서치 있죠? 리서치 안에 들어와서 소싱 인사이트가 이제 두 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여기 소싱 인사이트. 아마 한국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소싱 인사이트라고. 자, 그거 들어오시면은 저처럼 이런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시장성이 높은 제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판매 제품, 판매량,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추천을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훌륭한 기회입니다. 훌륭한 기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판매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좀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베이 내부 자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떤 걸 팔고 있는지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바로 소싱 인사이트입니다. 이거를 이용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들이 제품을 어떻게 확정할지, 생각을, 판가름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뭐, 애슬레틱 슈즈라고 되어 있죠.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몇 개가 판매가 되었고,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것 정보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소싱 인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매를 시작을 해야, 판매가 된 건수가 몇 건 있어야 그 카테고리를 소싱 인사이트에서 보여줍니다. 아예 판매해보지 않은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걸 제공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에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이베이에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하겠습니다. 이 소싱 인사이트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스토어 구독이 베이직 이상이신 분들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잘 나가는 셀러를 벤치마케팅 하는 거예요. 자, 잘 나가는 셀러의 그럼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피드백이 높은 셀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드백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매출이 많이 일으켰다라는 거랑 이제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피드백 프로필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잘 나가는 셀러의 최근 피드백을 쭉 훑으면서 요즘에 뭐가 잘 팔렸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판매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최근 판매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리서치라든지, 그러니까 판매자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 리서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소싱 인사이트, 이런 것만 가능한데, 그 특정 셀러의 피드백을 보면서 최근에 팔린 게 어떤 게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반응, 즉 피드백까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팔로우 모니터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셀러가 너무 잘 팔고 매출도 좋은 것 같은데 이 A라는 셀러의 신제품이 궁금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트를 눌러놓고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게 바로 팔로우 모니터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먼저 피드백 프로필 역추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프로필 역추적은 여기 한 셀러에 피드백이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최근에 판매된 게 어떤 건지, 아이템 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에 팔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걸 팔았는지 제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셀러를 찾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셀러 찾는 건 조금의 공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번 찾게 되면은 내가 어떤 거를 비슷하게 좀 따라해서 판매해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유사한 제품을 어떤 걸 판매해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네, 예를 들어서 셀러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판매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판매자 저장을 해놓으시게 되면 그분들이 새로 올리게 되는 리스팅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노출이 되니까 여러분이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관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제품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제품이 잘 나가는 건 좋아요. 그건 당연히 좋은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다른 것 점들을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어도 다른 카테고리여도 뭐 뷰티가 됐든 뭐 의류가 됐든 다 괜찮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좋은 내용들 그리고 좋은 그 UI, UX, 손님들이 봤을 때, 좀 잘 꾸며져 있는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걸 좀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품 구성인데요. 상품 구성은 말 그대로 A라는 제품뿐만 아니고 뭐 샘플 B가 껴있다라든지 이게 내가 올렸을 때 다른 분들과 차별점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로 스토어 구성, 어떻게 진열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비교를 좀 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셀러랑 이 오른쪽에 있는 셀러,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상세 페이지가 잘 만들어졌다고 보이시나요? 자, 사실상 이 아래에 있는 게 상세 페이지입니다. 음. 자, 뭔가가 믿음을 좀 더 주는 이런 페이지가 당연히 더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밑에 뭐 많은 내용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건 사실 요즘에 GPT라든지 AI가 워낙 잘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정값으로 고정시켜 놓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이 정도의 그 디스크립션으로는 우리가 기존 경쟁자라든지 기존 제품을 올릴 때에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상품 구성인데요. 자, 지금 이 토리든이라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1번과 2번 중에서 어떠한 제품을 더 구매하고 싶으세요? 손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어떠한 제품을 더 구매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당연히 1번이지 않을까요? 그죠? 네, 대부분이 다 1번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니까 데이터를 3명이 카트에 담아뒀고 8명이 찜하기 하트를 눌러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은 당연히 더 팔릴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눈에 보자마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심지어 가격도 이게 더 높습니다. 두 개 구성이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더 샘플도 더 주고, 이건 세 개네요, 심지어. 그리고 뭔가 이게 더 준다라는 그런 느낌의 썸네일을 만들어 두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출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또 봐야 되는 건 스토어 구성인데요. 이 스토어 구성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스토어 구성. 생각보다 뭔가 너무 단초롭죠. 그러니까 제품 하나하나 올리는데 공을 들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스토어 자체가 조금 꾸며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왼쪽에서 구매하고 싶으세요? 오른쪽에서 구매하고 싶으실까요? 이것도 똑같이 1번, 2번이긴 하지만 3번, 4번으로 해볼까요? 3번, 4번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3번이겠죠. 그죠? 자,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3번 같은 샵에서 구매를 하고 싶을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볼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샵을 꾸미는 거에 좀 진심을 담아서 꾸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꾸미는 것도 저희가 아마 저번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 AI가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베이 자체에서 제공하는 AI가 꽤나 제미나이랑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파트 3입니다. 자, 먼저 잘 나가는 상품을 내 샵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고요. 소비자 관점으로 보는 걸 여러분들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잘 된 리스팅과 제가 잘 못된 리스팅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분 지금 피드백을 보니까 4,500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을 판매를 했었고, 경력도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판매되는 가격이 한 77달러 정도예요. 자, 그런데 두 개 정도가 팔렸고, 8병 정도가 좋아요가 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보면은요, 제품이 굉장히 흐립니다. 한마디로 그 픽셀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좀 뭔가 가짜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도 괜찮은데 두 개 팔렸네. 자, 근데 제가 같은 상품이지만 다른 분 걸 가지고 왔거든요. 자, 심지어 더 늦게 올리신 분인데 자, 지금 가격도 더 높아요. 89달러에 올리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미지만 봐도 훨씬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자, 그리고 좋아요도 500개가 넘게 있고요. 판매도 지금 600개가 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같은 제품이거든요? 이거 지금 77달러에 파는 거랑 지금 89달러에 파는 거랑 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썸네일 하나를 픽셀을 높게 해가지고 잘 준 것만으로도 노출도가 달라지고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걸 보시겠어요? 당연히 화질 안 좋은 것보다는 화질이 훨씬 더 좋고 깨끗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겠나요? 이렇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관점으로 제품을 바라보시고 올려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 눈엔 멀쩡해도 소비자 눈에는 안 끌릴 수가 있죠. 어, 비교 분석으로 얻은 기준을 내 리스팅에 대입해서 후킹을 점검해야 됩니다. 후킹. 그래서 고객들이 이 제품은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확 끌리네? 이 끌리네라고 하는 게 바로 후킹이에요. 자, 끌리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 썸네일 제목이 3초 안에 후킹이 되는지, 신뢰를 주는 사진이나 설명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나 배송이 지금 사게끔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파트 4. 요것도 좀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현지 창고를 이용한 마진 극대화입니다. 자, 현지 창고는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말 그대로 국내에서 국내로 보내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는 뭐 로젠 택배라든지, 아니면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이용할 때 3,500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주가 완전 다르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국외 배송과 해외 배송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해외 창고에 갖다 두는 그 물류 비용 있죠. 그것도 정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정부 지원이 거의 70%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지에 갖다 두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자, 심지어 막 3천만 원 지원까지도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픽스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창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뉴욕에 갖다 둘 수도 있고 뭐 캘리포니아에 갖다 둘 수도 있고 원하시는 창고에 갖다 두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럼 어디서 지원 사업이 있냐? 바로 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데서 이제 주관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베이 규칙인데요. 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규칙입니다. 현지 창고를 이용할 때는요. 이베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한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셔야 현지 창고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고비즈 코리아라는 데서 제가 가지고 온 지원 사업이고요. 지금도 지원 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지원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실제 현지 창고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쿠팡 아시죠? 쿠팡. 아, 쿠팡에서 이제 제품을 갖다 두고 일반 판매자도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로켓 배송으로 보내는 거. 그걸 바로 우리는 로켓 그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이제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3PL을 이용을 하는 건데 3PL에서 배송이 나가는 거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가 있고 현지에서 현지로 이동하는 거다 보니 분실 사유도 굉장히 적어요. 네. 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베이에서 허락을 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베이 그 현지 창고를 이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댓글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5, AI로 리스팅을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AI는요, 실시간 판매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I는 이베이에서 어떤 게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보면, 그냥 AI한테, 이거 어떻게 뭐 잘 나가는 거 키워드 찾아줘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거짓말을 지어낼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는요, 우리가 뽑아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AI한테. 자, 그래서 AI는요, 그 뽑아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걸로 쓰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베이에서 AI를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구글 트렌드라는 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시장 자체를 선택을 미국으로 해주실 겁니다. 자, 시장을 미국으로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를 뽑을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를 뽑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 브랜드를 검색해서 데이터를 뽑아봐야지. 나는 의류를 좋아하니까 의류 관련된 것들을 뽑아서 데이터를 소싱해봐야지. 나는, 명품을 관심 있어 하니까 그 명품 제품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K뷰티면 K뷰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을 키워드를 일단은 정하긴 해야 됩니다. 큰 단위의 키워드를 하나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거기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클로드나 챗GPT를 통해서
해석시킨 다음에 키워드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저희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재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실제로 이베이에서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재검증을 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검증할 때는 뭐 그 소싱 인사이트 이름이 좀 바뀌긴 했죠. 테라픽이나 솔드된 현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AI 발만 믿으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발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증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제 구글 트렌드 여러분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원하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 뭐 나이키면 나이키 다 괜찮습니다.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를 하나를 입력을 해주세요. 당연히 기준은 미국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상위 검색어, 그리고 급상승 검색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거를 여기 지금 다운로드를 눌러가지고 CSV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클로드랑 뭐 GPT한테 주면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AI한테 놓고 이제 해석을 시키면 되는데, 음, 프롬프트를 제가 지금 다 짜놨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캡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텍스트로 다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캡처 하셔가지고, 그냥 뭐 GPT나 다른 AI한테 줘도 텍스트는 뽑아낼 수가 있으니, 제가 이거 프롬프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규칙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당신은 이베이 셀러 키워드 리서치를 돕는 조수입니다. 라고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에서 뽑은 급상승어 목록을 준 다음에 관련 키워드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연관 키워드까지 같이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키 에어 조던 V라고 되어 있으면은, 뭐, 이거 뭐 5가 될 수도 있죠. 5, 뭐 4, 3 이런 게 다 연관 검색어로 뜰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 프롬프트에 지금 넣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넣어보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자, 티어 1 이래가지고 지금 가장 먼저 이베이에서 점검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뒤에 단어들이 쭉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실제 이베이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수작업으로 좀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I를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상품 검색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이베이에서 재검증하기인데요. 실제로 AI가 짚어준 키워드 상품을 리서치 툴을 이용해서 솔드로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오늘 8개가 판매가 된 타트가 또 581개가 있는 337개가 판매된 이런 제품도 제가 구글 트렌드로 해보니까 잘 뽑혔다. 이 체크리스트들을 다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 캡처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제목 앞에 핵심 키워드가 있는지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바이어가 검색하는 단어를 넣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 카테고리가 이상한 걸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아이템 설명이 빠짐없이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썸네일을 클릭하고 싶은 첫 사진이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꼭. 자, 두 번째, 노출 세팅이 잘 된 것 같으면은 구매 전환에 대해서도 세팅을 잘 해야겠죠. 상세 설명이 충분한지, 가격 경쟁이 괜찮은지, 배송비 설정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배송 가능 국가가 열려 있는지. 이게 간혹 가다가 배송 가능 국가를 제외시켜서 거꾸로 배송 가능 국가들이 딱 리스트가 1번부터 한 30번 있는데 그거를 발송 불가능한 국가에다가 다 체크를 해두셔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네. 자, 그리고 3번 총 등록 상품 개수가 몇 개인지 내가 파악하고 있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몇 개가 있는지도 꼭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AI 트렌드를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잘 해서 키워드를 잘 뽑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제품들 위주로 올라가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저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현지 창고를 이용해서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자, 근데 이게요. 대량으로 입고를 꼭 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량이라는 거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20개에서 30개 정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다음에 보내는 것도 대량으로 즉 3PL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뭐 400개, 500개 아니면 1000개, 10,000개 이런 게 아닌데, 현지 창고를 이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요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지 창고로 보낼 때 최소 단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무지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니 여러분 돈이 최소한으로만 들어가는 거다 보니 저는 적극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저랑 점검을 해봤는데요. 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상점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 어떤 제품을 올리는지도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이 잘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내 상점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현지 창고를 이용해서 마진 극대화랑 AI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화면에 체크리스트는 꼭 다 체크가 되어야지 여러분 상점이 건강검진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다음 웨비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4분기 홀리데이 시즌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저 웨비나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웨비나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Q&A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참고로 제가 그 웨버리 이베이라고 치시면은 제 얼굴이 나와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궁금하신 거 나중에 이제 오늘이 지나고 또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데이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Q&A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베이 김현수 강사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남겨주신 거, 먼저 채팅으로 남겨주신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Q&A로 또 남겨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A 말고 여기 채팅으로 그냥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제 이름 잘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조지혜님 질문을 주셨는데, 나이키, 아디다스 지재권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재권 이슈 없이 리스팅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제품이 있다라는 사진과 함께 제품을 올려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 남이 사용했던 사진들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계정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조품 방지라고 해가지고 위조품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진님 아마 지금 매입 리스크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주시는데, 이제 잘 나가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지, 막 모든 이제 제품에 대해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창고에 둘 때에도 내가 다루는 제품이 10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일단 3, 4개 정도는 좀 잘 나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이라도 한 10개, 20개 구입을 해가지고 창고에 갖다 두면은 최소 물량은 채울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송비 자체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것만 두면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수인님, 다음 웨비나 안내는 당일에만 이베이 카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메일로 한번 전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 날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전날이나 당일날에 한 번 더 이렇게 웨비나 안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메일로 받으시는 게 궁금하면은, 저희 이베이 코리아에 직접 문의해 주시는 게, 판매자 지원 센터에 문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웨비나 소식은 카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메일로 미리 받으시려면은 한국 판매자 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된다라고 저희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를 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 Q&A 댓글로 달아주신 Q&A를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Q&A 창에다가 직접 질문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코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료는 이미 저희가 유튜브에 기존에 했던 웨비나도 올라가 있긴 한데 오늘 했던 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기는 합니다.
답변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초코님 또 하나 질문 주셨는데 세미나 자료를 배포해 주시나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린다라는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동찬님, 아직 아무것도 팔아본 적이 없는 상점이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찾아보니 저렴한 상품을 여러 개를 팔아서 피드백을 쌓으라고 들었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저렴한 상품을 여러 개 팔아서 피드백 찾는 것도 좋아요. 피드백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목표 자체가 약간 난 매출을 내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마진이 높은 고마진의 또는 한정판의 제품을 팔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무것도 안 팔아봤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팔지를 먼저 정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올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트렌드를 파악해서 상품을 올려보고,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이제 잘 나가는 제품들 위주로 한번 올려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판매 시 관세를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네, 맞습니다. DDP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판매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은 EGS로 배송을 할 시에는 모두 다 EGS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야 될 그 관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민님, 재방송인가요? 재방송 아닙니다. 실시간이고요. 이원진님, 아까 토리튼 대표 이미지처럼 오버레이나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를 올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뭐 규칙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권장사항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올렸을 때, 노출이라든지 조금 더 고객들이 선택하는 게 좀 더 깔끔한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베이에서 권장하는 거지 텍스트를 들어간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강민정님, 개인 셀러로 가입을 하셨는데 사업자 전환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개인 셀러로 이미 페이오니어를 가입하셨으면은 페이오니어를 탈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같은 이름으로는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개인 그 셀러랑 개인 사업자는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두 개 다 유지가 안 돼요. 페이오니어에서 하나를 탈퇴를 하셔야 다른 하나가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이베이 계정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연동해서. 송정민님, 한국에서 미국으로 배송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현재 적합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요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제 예를 들어 배로 배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B2C로 이제 배송을 한다라든지 근데 배가 아니고 항공으로 운송을 한다라든지 되게 다양할 텐데 일단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항공으로 운송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가장 편한 방법은 EGS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앞에서 픽업도 해주고 아니 여러분들이 쓰시는 국내 택배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 택배 업체로 이용해서 거기 EGS로 보내주시면은 알아서 해외로 배송을 해줍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베이에서 지원하는 공식 플랫폼이다 보니 쓰시면 되겠고요. 또 최영민님 질문 주셨는데 자, 화장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위 노출은 미국 내에서 발송한 셀럽 위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발송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이 노출과 판매가 잘 되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요. 당연히 저는 케이팝이래. K뷰티 제품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노출도 있어서 굉장히 상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진 자체가, 애초에 화장품 자체가 여러분 마진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뭔가 매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현지 창고에 갖다 준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 보니까 당연히 노출이 잘 돼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뷰티 쪽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우위를 가져가려면요. 조금 덜 유명한 제품들을 판매해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잘 판매되는 제품의 성분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본 다음에 이것도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판매해 보면은 마진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독점적으로 좀 판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매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스크팩 중에서 여러분 딱히 그 브랜드를 막 언급드릴 수가 없던데 세일로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세일 땡땡이 있는데 그 마스크팩이 전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팔아봤는데 진짜 하루에도 막 한 40팩, 50팩씩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유명한 것만 잘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 포인트랑 성분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보시면 노출과 판매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Q&A 창에서 벗어나서 댓글 창으로 다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음, 또 선경님, 장선경님, 깔끔한 사진은 보통 스톡포로인데 해당 사진을 사용하기는 까다롭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직접 다 촬영하지는 않고요. 제가 직접 촬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배경 보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쓰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제 완전히 그냥 배경이 하얀색이고 제품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오히려 노출은 잘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김범종님, 현지 창고에서 나이키 신발을 넣으면은 정품 마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정품 마크는 이베이에서 인증을 받은 그것만 가능해서, 이베이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제품을 보내서 인증을 받은 셀러들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미국 셀러들만 가능한 거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강민정님, 개인 셀러로 가입을 했는데 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자, 요거는 제가 이미 대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또, 김윤빈님, 향수나 디퓨저,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는 위험성 때문에 배송을 안 받는다 하던데 맞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게 왜 반은 맞냐? 우체국으로 이게 발송은 안 되는 제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송 회사를 사용한다라든지 하면은 충분히 다 발송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데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다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시 이제 Q&A 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질문 남긴 거 읽어볼게요. 자, 이동찬님, EGS만 사용하면은 미국 판매 시 관세를 피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 관세를, 어느 그 금액 이하까지는 다 관세를 부담을 해줍니다. 어디서? EGS에서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화면 공유 제가 하나 했습니다. 자, 이베이에서요. 지금 여러분 화면 공유한 거 잘 보이시죠? 지금 챔피언십 2026년 글로벌 챔피언십을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 보시면은 챔피언십 자세히 보기 요 링크 저희 그 이베이 담당자님이 아마 지금 댓글로 뿌려주실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 여기 글로벌 챔피언십 2026 들어오시면 챔피언십 자세히 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2026년부터 이제 판매를 하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들어오시면 이제 누가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고 챌린지 기간도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참가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참여 대상 신청 방법 다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서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제 언론 보도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톱셀러 시상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이렇게 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쭉 올라가 보면 자, 여기 챔피언십 신청하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신청하기 눌러주시고, 그다음 셀럽페어 신청하기는 이게 이베이에서 또 오프라인 행사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챔피언십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은 저도 만날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만날 수가 있으니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베이 가입하고 셀럽카페 가입하고 어떻게 참가 신청하는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쭉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베이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Q&A를 또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저희 호스트님이 댓글로 뿌려드렸습니다. 자, 김 HY님, 미국 아동용 제품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키링 장난감 같은 거 팔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게 서류를 요구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이게 보냈을 때 세관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그때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HS 코드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동용 제품이지만 아동용 제품 중에서도 어떤 거라고 딱 보내면은 명시가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은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가 않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구비해 두시면은 세관에 제출할 수가 있겠죠. 통관 진행될 때. 통관 진행될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웹이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베이 해외 판매 공식 채널 여기가 맞나요? 네, 아마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다혜님,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포장돼서 나가는지 알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제품 자체를 완전히 포장된 제품, 그러니까 박스채로 포장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포장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현지에서 이제 박스를 이용해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막 모든 걸 박스 단위로 포장을 해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에서 박스 포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송정민님, 식품군 이나 K-팝 굿즈나 응원봉들을 판매할 때 구비할 서류나 유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준비할 게 있습니다. 영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FDA 서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국내 식약처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고요. 해외로 발송을 하는 거다 보니 분명히 현지에서 통관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통관될 때 이렇게 소규모 셀러들까지 모든 자료를 디테일하게 요구하진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품목에 한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도 준비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배송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또 받아보려고 하는데, 오케이. 잠시만요. 장선경님, 셀럽 헤어는 챌린지를 참가하는 분들만 참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요거 이베이 담당자 분이 지금, 메시지로 답장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셀럽 헤어는 여기 챔피언십 신청하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가입하셨던 셀러분들이 있죠. 뭐, 2024년이라든지, 2025년에 가입하신 분들이 2026년에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셀럽페어 신청하기 해도 일단은 가능하다. 셀럽페어 자체는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윤미님, 메이드 인 차이나인 제품은 못 보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이드 인 차이나로 했을 때 관세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원산지 입력이 거의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원산지를 꼭 입력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기입은 해야겠죠. 어디서 이제 제품 생산이 된 건지는. 근데 이제 발송 국가가 우리가 한국이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 맞는 또 그 세금 체계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전부 다 세금을 뭐 과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또 하나 남았네요. 김 HY님, 수출 신고를 안 해도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수출 신고랑 부가세 환급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 아마 저번 시간에 웨비나에 다뤘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하셨던 거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웨비나에도 꼭 참석을 해주셔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이동찬님, 일본에서 소싱해서 한국 이베이로 운영을 하는데 일본 제품 바이어한테 보내는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해외로 보낸다 이 말일까요? 이게 맞다면 가능하죠. 네. 이게 맞다면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부가세 관련 웹이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베이 코리아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은요. 일본에서 직배송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직배송인 것도 배송만 잘 도착한다면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PL을 이용하다 보니까 해외 배송비라든지 상품 컨트롤에 대한 우리 능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음. 직접 보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좀 이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종료하는 거지? 화면 공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외 배송 자체가 이제 막아져 있는 건 아닌데, 그, 저 뭐지? 그, 아이템 로케이션 자체가 아까, 일본이라고 하면은, 그 뭐야,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해외 창고 이용 사전 승인을 꼭 승인 안내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미리 등록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지금 화면 공유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음, 화면 공유. 네. 자, 요게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웨어하우스 사전 이용 안내, 요거를 받으신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셀러 페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요렇게 지금 요 링크 저희 호스트 분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챔피언 자세히 보기로 해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라이브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이고 유튜브 링크도 저희가 다 올라갈 예정이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웨비나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